네, 정부가 고심이 깊은 건 또 있습니다. 물가를 얘기할 때 빠지지 않는 사과인데요. 금리 수준을 결정하는 한국은행 총재도 사과값을 언급했는데 가격을 잡을 해법은 없는지 경제부 송병철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송 기자, 한국은행 총재가 유가나 국제 정세를 언급하는 건 봤어도 이렇게 농산물을 하나 콕 집어서 얘기하는 건 흔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언급한 배경이 뭡니까? 네, 보통 물가가 오르면 한국은행은 금리를 올립니다. 그래야 시중의 유동성이 은행으로 몰리고 빌린 돈의 이자도 높아져서 물가 상승이 억제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최근 금리가 높은 상황인데도 물가가 쉽게 잡히지 않자 고물가의 주범 중 하나인 사과값을 이 총재가 언급한 겁니다. 그런데 정부가 재정을 어느 정도 투입을 해서 사과값이 좀 잡히지 않았습니까? 단기적으로 가격이 내려가긴 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도 작황이 안 좋을 때마다 재정을 투입할 거냐는 겁니다. 재정 여력도 따져봐야 하고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로선 부담입니다. 또 사과값이 오른 뒤에도 수요가 줄지 않았고 오히려 선물 등으로 찾는 사람이 더 늘었기 때문에 공급 부족과 수요 증가까지 겹친 상황입니다. 통화 재정 정책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근본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물가를 잡아야 하는 한국은행으로서는 이 농산물 가격이 자신들이 해결할 영역에서 벗어나 있어서 참 답답할 텐데요. 가격을 끌어내릴 방법은 없습니까? 네, 우선 복잡한 유통 구조를 바꾸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서울 가락시장에서 대하, 청과 등 5개 도매법인이 농산물 가격에 상관없이 영업이익률 20%대를 꾸준히 챙기고 있는데요. 정부는 이런 구조를 깨서 유통 수수료를 낮춰보려고 검토 중이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란 지적입니다. 또 재배 지역을 늘려서 생산을 확대하자는 방안도 나옵니다. 재배 환경이 적합한 강원도의 지난해 사과 재배 면적은 931헥타르였는데 2030년까지 2000헥타르로 늘린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농산물 생산 감소의 원인이 기후변화인데 면적을 늘린다고 해도 날씨가 안 좋으면 결과는 똑같을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입하자는 말이 나오던데 쉽지는 않은가 보죠. 네, 현재 사과와 배 등 수입이 금지돼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정한 식물 검역 절차가 있는데 이를 통과한 나라가 아직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검역 절차 없이 수입했다가 병해충이 번지면 생산 감소는 물론이고 다른 작물의 수출도 막힐 수 있습니다. 또 사과 재배 농가의 반발도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과수화상병은 우리 동물의 구제역과 똑같아 살처분하거나 매몰시키잖아요. 사과나무, 배나무도 마찬가지예요. 네, 산 넘어 산 같은데 수입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까? 네, 현재로선 없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가 경직적인 수입 정책을 펴고 있다며 한시적인 수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물가가 계속 잡히지 않으면 금리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수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겁니다. 쌀이나 이런 부분들은 대체할 수 없겠지만 나머지 기호식품 또는 주식이 아닌 그런 경우에는 충분히 이제 수입을 검토할 만하죠. 네, 경제학적 관점과 또 검역 관점이 상충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지만 유독 한국의 과일값이 비싸다는 건 부인할 수 없긴 합니다. 네, 송 기자 잘 들었습니다.